어, 러프에 관련된 얘기 지난번에 잠깐 하나 설명을 하긴 했는데 더 딱딱거려. 어? 응? 응? 자, 얘가 사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 응용 방향, 그다음 이거 확장된 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얘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줄임말이야. 선형 보관. 네, 도대체 우리말이 더 어려워? 영어가 더 쉬운 것 같기도. 몰라. 어쨌든 선형 보관 뭐 그런 느낌인데 보관한다는 건 뭐예요? 보관한다는 건 여기에 빨간색이 있어. 여기에 파란색이 있어. 보관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차이가 있잖아. 그치? 이것을 빨간색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파란색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보관한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보관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보관한다는 이것들은 선형으로 보관한다는 거는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지. 그럼 비선형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형태들. 그치? 곡선 형태들. 그럼 값이 어떻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뜻할 때 이 선형 보관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에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고 싶어. 값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0.5씩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0.5일 때면 몇시 때면 몇시 때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상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일정하게 일씩 일씩 얘일 때 얼마 얘일 때 얼마 이게 딱딱 고정되죠. 그쵸? 어. 이것처럼 얘도 그냥 값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거야. 들쑥날쑥하죠. 그렇다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 퍼센트로 따져. 1일 때는 목적지에 도착. 완전 100% 보관이라는 거야. 빨간색이 무슨 색이 돼요? 파란색이 되는 거야. 오케이? 0일 때는 그냥 빨간색 나 자신이. 얘에서 얘로 50% 보관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캐릭터가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50% 보관 하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가간다고 했지. 전에 한번 내가 이거 관련돼서 얘기했지. 그러니까 물체의 움직임에서 어때요? 얘가 빨라졌다가 슝 갔다가 점점 목적지에 다가가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이런 움직임을 표현할 때 러프가 쓰여지는 거야. 애니메이션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넉백에서 이게 왜 넉백에서 이 러프를 왜 썼을까요? 탕 했을 때 처음에 동작에서는 어때? 퍼센트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만큼 움직여서 맞았을 때는 순간 힘이 되게 세니까 팍 밀릴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힘이 작동하는 힘이 약해지고 나의 반발 힘도 생기니까 어떻게 점점 이렇게 천천히 느려지는 이 동작이 나와. 러프로 표현하기에 넉백이 딱 좋은 거지. 그죠? 보통의 카메라 애니메이션 같은 거 처리할 때도 러프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형보관 얘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요거 할 때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쉐이더 관련해서 작업할 때도 색을 여기에서 여기를 보관할 때 이런 내용을 되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근데 러프를 이렇게만 쓰잖아? 그럼 무조건 이런 움직임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0에서 1이라는 이 퍼센트를 기반으로 하면 되게 재밌게도 볼 수 있어요. 요 기간을 2초 동안 이 정도의 구간,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무조건 2초에 걸리게 할 수 있어. 혹은 얘가 여기에서 요만큼에서 여기 갈 때도 무조건 2초 걸리게 할 수 있어. 러프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1 되면 무조건 목적지 도착이야. 맞아요? 1이라는 게 되면 무조건 목적지 도착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갈 때 어떻게? 2초 걸리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 2초 걸려서. 2초 걸려서 처리하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2초 걸릴 수 있어?
1이 되면 돼. 그렇다는 건 만약에 코드상에서 여기가 몇이 되면 돼요? 1이 되면 돼. 1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100%, 여기 100%잖아. 100%가 2초가 걸리면 된대. 오케이?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는 어떤 시간과 관련된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럼 따지고 보자. 2초라고 하면 얘를 여기 시간에 이미 이런 거 있으니까 데미지 이거를 일단 주석 처리 잠깐 해놓고 보자. 시간이 흐를 때 보면 커런트 타임이 0, 1, 2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얘가 시간을 우리한테 줄 거야. 2초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커런트 타임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방식대로는 뭐 하면 돼? if 커런트 타임이 뭐 2초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동안 몇 미터씩 가야지 내가 원하는 그 위치까지 from to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2초 걸리기 어떻게 처리해? 결국에는 이게 돼야 1이 돼야 돼. 잘 봐라. 2. 그러니까 분모야. 여기다 뭘 주면 1이 돼요? 됐어? 얘가 내가 최종 사용 도착할 때까지 걸리고 싶은 시간 2초.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현재 시간. 당연히 아니야? 야, 0, 1, 쭈쭈쭈쭈쭈 하는데 2로 나눠. 그 얘가 결국 2초가 어느 순간 될 거 아니야. 그때 여기가 몇 퍼센트가 돼? 100%를 이거는 이런 콘텐츠는 그 일정하게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올 때 반드시 2초가 걸려야 돼. 혹은 1.5초가 걸려야 돼. 일정하게. 그래야지 시간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야? 비트 게임. 블록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착할 때 2초가 걸려야 돼. 2초가 걸리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2초가 걸리지. 그죠?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들어오게. 그래야지 내가 블록은 여기서 음악으로 움직이잖아. 이거 타임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얘가 2초에 이거 찍혀야 되는데 여기 아직 안 왔어. 아이고 이거 그럼 더 빨리 해야 되나? 아이고 지나갔어. 애매하지? 그럼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러프를 이용할 때. 오케이? 자, 뭐 이런 거 러프의 뒤에 이게 100%라고 보면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넣어주냐에 따라 정확하게 시간 동안 이거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if는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공식이 잡혀 있을까? 여기가 도착하는 그 위치, 타겟이고, 오케이? 여기가 내가 시작하는 지점, S라고 놓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공식을 만든다고 칠게. 0을 넣으면 S가 나와야 되고, 1을 넣으면 T가 나와야 돼. 요 값은 A라고 놓을게. 그러면 A라고 넣었을 때, 요 값은 A라고 넣었을 때, A에다가 곱하기 T를 했어. 그러면 뭐가 나오면 돼? T가 나오면은 우리는 여기에 도착한 거야. 그치? A에다가 0을 넣었어. A에 0을 넣었을 때는 S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A에다가 1을 넣으면 T가 나오고. 그치? 어. A에다가 0을 넣으면 S가 나와야 돼. 잘 봐라. 그러면 여기에 공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1 빼기 A S 더하기 이렇게 적으면 E에다가 0을 넣어볼게. 그럼 1 빼기 0이니까 1 S 더하기 0이니까 0 S지. 그쵸?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넣을게. 1 빼기 1이니까 0 곱하기 S 더하기 1 T. 답은 뭐예요? T. 맞아요? 그럼 요 공식이 나오네?
그쵸? 이게 러프 공식이야. 그리고 보통 이런 공식들은 알파 블렌딩이라고 해요. 블렌딩 할 때. RGB에서 A 값 있잖아. 어, 요거에 대한 변화를 주거나 할 건데, 두 이미지를 겹쳤을 때, 이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를 겹쳤을 때, 두 개의 색상을 처리할 때, A에다가 0을 주면 어떻게 나와? 원본 색상, 요 맨 앞에 요 색상이 여기를 다 커버하는 거지. 그지? A에다가 0.5를 주면 어떻게 돼? 0.5S 더하기 0.5T 나오지. 색상이 보니까. 두 색상이 50%씩 섞인 걸로 여기서 여기 빨간색하고 이렇게 살짝 섞여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 이게 알파 블렌딩 코드예요. 공식이야. 루프. 자, 그 다음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 온다고 치자. 신호가 들어온다고 치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자이로스코프 아세요? 그 핸드폰에 보면 어, 자기장은 이것들을 이거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GPS 이것도 찾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치? 그러면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이런 탁자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놨어.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 그러면 여기 요놈 해놓고 그런 앱을 하나 그 자이로스코프 입력값을 받아서 얘를 움직이는 앱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가만히 올려놔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여기 만약 공을 하나 이렇게 핸드폰이야. 핸드폰에 여기 공을 하나 올려놨어. 근데 자이로스코프로 얘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컨텐츠 있잖아. 그치? 이거 해봤죠? 그런 거 해보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게 탁 올려놨는데 얘가 공이 어떻게 되면 팍 떨려. 왜? 자기장까지 들어오니까 계속 이게 어? N극 S극 이런 거 들어와서 살짝 살짝 떨려. 그 노이즈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럼 우리는 공이 그렇게는 그런 것들은 원하고 싶지 않아. 일정량 미만들은 떨어뜨리고 그 위에만 가져다가 써서 안정하게 쓰고 싶어. 높은 값들만 통과시키고 싶어. 오케이? 높은 값들만 통과시키는 어떤 필터를 만들고 싶어. 하이 패스 필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게 어떻게, 요게 신호 들어올 때 A에다가 몇을 주면 그 정도 값으로 이것들을 걸러낼 때 이런 것들을 씁니다. 오케이? 되게 응용 분야가 되게 많아요. 단순하게 러프, 우리는 움직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간단하게 이거 말고도 로우 패스, 낮은 값만 들어오게 한다든가 높은 것만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거나 이런 거. 오케이? 뭐 보통 여기 A에다가 이렇게 있대. A에다 0.97 이런 값 넣잖아? 0.96, 97 이렇게 넣어가지고 디자이너들은 웹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움직이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0.97이라고 상수값으로 박아서 부드러운 움직임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해요. 부드러운 움직임 공식 이렇게. 근데 걔네는 러프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다음에 러프의 활용도 되게 많지. 단순하게는 아까 그런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부터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어쨌든 러프의 기본은 우리가 보니까 어때? 빨라졌다가 천천히 가는 이런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쓰더라. 그런데 아까는 비선형도 있다고 했죠. 그렇지? 그러면 값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자. 아까 얘 같은 경우는 값이 들어올 때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한다고 치지만 얘는 어때? 요 값에 따라서 Y값 낙차가 되게 크죠? 출력값이 되게 커지잖아. 그쵸? 이 값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값들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갑자기 요만큼 줬는데 그 값이 팍팍 커져.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팍팍 줄어들어. 여기에서는 요 지점에서는 천천히 했다가 그치? 이런 것들 할 때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그러면 물체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을 뭐 이징 인 요거 부분을 이징 아웃 이런 이거 커브에 따라서 이런 코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런 러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런 그래프 형태나 이런 식으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느낌을 연출하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트위닝이라는 게 있어요. 트윈. 그래서 스토어에 가면 아이트윈 이런 거 나오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공식들도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면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편하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커브나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얘네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사용하지만 커브를 조금 이렇게도 만들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속도를 연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바로 베이지어 곡선이라는 거. 내가 얘기했나요? 베이지어 이렇게 쓰나? 베이지어 곡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커브를 약간 우리만의 약간 인위적인 커브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빨라졌다 느렸다 이런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트랜스폼 값을 변경하는 거 첫 번째 하나. 트랜스폼 값을 변경하는 거. 그다음 색상 값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대응되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했던 러프, 그다음에 커브, 그다음에 이런 좀 더 다이나믹한 커브를 하기 위해서 베이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나와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유니티에도 그런 내부적으로 애니메이션 툴이 들어가 있고 다른 데서도 그런 거 관련된 툴들은 다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오케이? 재밌죠? 그런 툴을 만들어야 되는 이러고 할 때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전용 툴도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우린 여기서 러프 하나 배웠지만 이 러프는 되게 그래서 사용성도 그다음에 활용성도 그다음에 뭐 이거에 관련된 커브라든가 여러 가지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고요. 아이트윈 같은 거 여기서 트위닝 공식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 공식 기초 있고 뭐 모션 트윈 이런 거에서 몇 개 소개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식 있다. 유니티 이징 공식. 그러면 여기에 뭐 관련된 것들을 뭐 이렇게 링크만 걸어놨어? 이건 기시구나. 자, 여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이런 움직임들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이죠? 이런 곡선에 따라서 이런 느낌들을 표현해 주는 거. 이징 인, 이징 아웃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아까 있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징인과 이징 아웃 이것들을 섞어놓고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콘텐츠 그것들을 만들어내요. 들어가서 보면 얘에 대한 코드가 얘는 베이저로 이렇게 써 나왔지. 공식은 없나? 수학 공식은? 여기 있네. 이 포는 뭐야? 5제곱. 이거의 5제곱. 오케이? 1 빼기 1 빼기 이거 x한 거에 5제곱. 이런 공식으로 해서 만든다는 얘기야. 아주 간단하죠. 이징이 나웃 퀸트 요거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나올까 뭐 그거보다 아까 그래프 그거 본 거에서 요거는 그냥 함수랑 똑같은 거야. 너 값만 넘겨주면 이렇게 또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받으면 나중에 가져다 쓰는 거 외에 나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